주말이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던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추가로 지명을 하면서 정부 조직 19개 부처 가운데 17곳의 장관 후보자 인선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파행을 막을 내린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 내각 지명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모습인데 보수정당 출신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선거법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선거 보전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세에 대해서 폼을 열었죠. 맞습니다. 이 권오을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이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요.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이 되고도 4년 넘게 이 선거 보전비 2억 7천여만 원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 2018년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이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이 권 후보자는요. 당시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연설원들에게 당비로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로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에 대법원에서 이 선거법,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이 돼서 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권 후보가 낙선을 하긴 했지만 이 후보가 선거에서 일정 이상의 이 득표율을 얻으면은 선거 비용이 이제 일부 보전이 되는데 그렇죠. 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으면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30일 이내에 모두 반환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요, 권 후보자가 지금까지 이 선거 보전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해당 금액을 전액 채무로 신고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는요. 이 대법 확정 판결 후에 2021년 5월 24일 반환 사유가 발생을 한 것으로 명시가 돼 있지만 권 후보자가 납부한 보존 비용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야권에서는요, 권 후보자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이 선거 비용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권 후보자가 인사청문 요청안에 13억가량의 재산을 신고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보면 권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된 7억 상당의 아파트, 또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5억 8천만 원가량을 보유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를 두고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재산이 13억이라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고의로 국가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권 후보자는 선거비 미반환 논란과 관련해 그럴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는데요. 권 후보자와 통화한 여러 매체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반환 통보를 받았을 당시에는 집을 팔아야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이후엔 이 재심 준비로 미뤘다는 겁니다. 이미 대법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권 후보자는 당시 변호사와 무죄를 확신한 상황에서 판결이 나왔다면서 사법부 재심 절차를 밟아본 이후 납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겠다고도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권오을 후보자가 정치권을 떠나 있던 그 최근 2년간 같은 기간 전국 각지에 있는 여러 업체에서 급여를 받아온 사실도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야당에서는 이것도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권 후보자는 최근 2년간 각각 5곳과 4곳의 사업장에서 일한 대가로 연간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가량의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요. 권 후보자는 2023년 3월부터 경기도 소재 대학에서 특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2,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요. 또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에 있는 물류회사 일을 하면서 또 그해 하반기 6개월 동안은 서울 강남구 소재 산업용 자재 전문 기업에도 적을 두고 각각 1,800만 원을 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요. 2023년 권 후보자가 근로소득을 받은 곳이 2곳이 더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쇄물 관련 업체에서 1월부터 8월까지 근무했다 하면서 1,050만 원의 소득을 또 얻었고요. 특히 이 권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이 서울 종로구 소재 삼계탕 전문점에서도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면서 급여로 1,3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2023년 한 해에만 이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을 오가면서 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다고요. 네, 역시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 권 후보자는 작년에도 1년간 경기도 소재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이 아내의 음식점에서도 같은 기간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재작년부터 근무한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산업용 자재 전문 기업에서도 작년 6월까지 근무를 하면서 이 추가로 1,8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 부산에 있는 물류회사에서도 작년 1월에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정황을 두고 야당에서는 이 권 후보자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만 수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권 후보자가 근무한 곳이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전국 곳곳에 떨어져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이런 근무 일정을 소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야당 측 지적인데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권 후보자 특히 최근 몇 년간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삼계탕 전문점에서 손님을 직접 맞이하는 모습이 목격이 됐었고요. 권 후보자 스스로도 해당 삼계탕 영업실장으로 자신을 주변에 소개를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자칭 아내 삼계탕집 영업실장이라면서 그곳에서 서빙까지 했다는 분이 같은 기간 전국 각지 5군데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냐면서 분신술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안 되고 스폰서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삼계탕집이 저희 회사 근처에 있어서 저도 자주 가봤는데 일단 이 강 의원에 따르면요, 이 권 후보자는 아내 음식점에서 일한 곳으로 기재된 날짜와 또 실제 동선이 부합되지 않다 이러면서 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2023년 9월 음식점에서 29일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 220만 원을 받았지만 이 같은 달 권 후보자가요, SNS에 쓴 글을 보면 지방 출장과 여행 등을 다녀온 또 게시물이 남아 있어서 실제 근무한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의심이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또 강 의원은 근무했다고 기재된 날에 여행을 간 정황이 확인된 이상 단순한 회계 착오가 아니라 배임, 횡령 등 형사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권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소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